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삼 번 문항 봅시다. 별표 쳐주십시오. 제2장 본문 끄트머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기편 문제 1번 세 문항이 출제되는데 너무 쉽다 보니까 조금씩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출제되는 유형 두 가지를 공부했다 그지요? 그 두 가지 어려운 유형의 공통점은 서로 연계된 관계를 떠올리면서 두 개 이상의 여러 가지 메뉴를 작업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어려운 유형 중에서 한 개다 이거지요. 재무상태표 메뉴랑 그러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그 두 메뉴가 서로 연동되어 있는 거 그거를 좀 잘 생각하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다 이겁니다. 한 가지 메뉴가 아니고 두 가지 메뉴를 작업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회사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서울과 외상 매출금 및 외상 매입금을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계하여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작성했다. 실제 주식회사 서울의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 조회되는 금액과의 차액은 모두 주식회사 서울의 외상 매출금 및 외상 매입금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랑 and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요 두 가지 메뉴를 전부 다 작업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제1장에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을 공부했습니다. 비록 똑같은 거래처 주식회사 서울에 대해서 받을 돈도 있고 줄 돈도 있다 하더라도 서로 함부로 상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받을 돈은 받을 돈대로 줄 돈은 줄 돈대로 총액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요거 전부 다 반영시켜야 되고 외상 매입금은 요거 전부 다 반영시켜야 되는데 회사는 회사 마음대로 요 두 개를 그냥 상계해가지고 야 받을 돈도 5,600만 원 있고 줄 돈 4천만 원 있으니까 줄 돈은 하나도 없는 걸로 받을 돈은 only 5,600만 원에서 4천만 원 뺀 1,600만 원만 있는 걸로 보아서 재무상태표를 엉터리로 작성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지요? 다시 제대로 총액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될 겁니다. 그 작업을 하라 이거지요. 이해하셨지요? 자, 낙서 좀 지우고 그러면 두 메뉴 모두 열어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랑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됐습니다. 먼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가지고 분석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외상 매출금을 딱 클릭합니다. 요 5천만 원은 어디서 왔다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왔다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5천만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5천만 원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그대로 끌려온 겁니다. 거래처별로 이렇게 금액을 관리했답니다. 차액이 0원이다. 그지? 정상적인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주식회사 서울한테 받을 돈이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까? 1,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지요. 얼마로? 1,600만 원 아닙니다. 5,600만 원으로 딱 제대로 고쳐야 되겠지요. 자, 5,600만 원으로 고칩니다. 고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치고 나니까 차액이 생겼다 이겁니다. 왜? 지금 왼쪽에 있는 외상 매출금 5천만 원 자체가 엉터리다 이거지요. 요게 4천만 원 늘어난 9천만 원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회사는
서울로부터 받을 돈 5,600만 원인데 함부로 상계해가지고 1,600만 원으로만 보고 작성했으니까 엉터리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 금액이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왼쪽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클릭해도 금액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치를 볼까? 9천만 원. 뭐 안 되잖아. 고쳐도 그냥 고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왜? 이 숫자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끌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의 숫자를 고쳐야 되겠지요. 얼마로요? 9천만 원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메뉴 같이 작업하자라는 것이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로 왔습니다. 아직까지 안 고쳐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메뉴의 숫자가 연동되지만 두 메뉴 화면을 동시에 열어놓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때는 어떤 기능 활용하자고요? 새로 고침 기능.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새로 고침 버튼, 즉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제대로 9천만 원으로 수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요 오른쪽 화면으로 다시 오면 자 약간 불안전했다 그죠? 요 9천만 원에서 다시 다른 쪽으로 커서 위치시켰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비로소 차액이 0원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부분은 수정 끝났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외상 매입금도 수정해야 되겠지요. 자, 외상 매입금이 4천만 원 있거든요. 주식회사 서울에 대한. 그런데 외상 매입금을 딱 이렇게 선택해 보니까 주식회사 울산만 있을 뿐 주식회사 서울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추가를 입력해야 되겠지. 주식회사 서울을 불러와서 얼마요? 4천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야 될 겁니다. 됐죠? 입력하고 나니까 차액이 또 벌겋게 표시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왼쪽에 있는 외상 매입금 자체가 지금 틀렸다 이겁니다. 요거를 뭘로? 3,400만 원 플러스 4천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7,400만 원 맞다 그지요? 요걸로 이제 수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서 못 고칩니다. 어디로?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고치는 겁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외상 매입금은 제3장에서 배울 겁니다. 부채거든요. 부채 쪽에 외상 매입금 이게 3,400만 원이 아니고 7,400만 원으로 수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상 매출금만 제대로 고쳤고 외상 매입금을 제대로 안 고친 상태니까 현재 대차 차익이 벌겋게 표시되는 겁니다. 대차 차익이 0이 되어야 되는데 4천만 원 차이 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요거를 제대로 7,400만 원 고치고 나면 요 대차 차익이 0원으로 싹 바뀔 겁니다. 됐죠? 자, 낙서 좀 지우고 자, 요거를 7,400만 원을 수정합니다. 7,400만 원 수정하면 요 대차 차익이 0으로 바뀔 겁니다. 자, 7400000 엔터 보십시오. 이러면 이제 비로소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완벽하게 수정되었고 이제 거래처별 초기월 와서 아직까지 이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새로 고침 버튼 누르자 이겁니다. 그러면 7,400만 원 딱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아직까지 차익이 보이지만 불완전한 상태라 그렇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커서를 다른 데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차익이 0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를 전부 다 고치는 작업이 끝났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두 메뉴 숫자가 연동된 거를 전부 활용하는 문제구나. 이런 스타일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겠구나. 어려운 스타일로 됐습니다.